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특히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당진 문화 배경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당나라로 가는 나루터라는 그 이름, 당진부터가 뭔가 예사롭지 않죠. 이 자료들을 통해서 당진이 왜 동아시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당진은 그저 지리적 위치 그 이상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뭐랄까 동아시아 역사의 중요한 맥락들을 품고 있는 곳이죠. 특히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중요한 순간들과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이름인데요. 자료에 보면 당진 말고도 더 오래된 이름, 한진도 언급되더라고요. 이 두 이름이 왜 중요한 걸까요? 네, 당진은 말씀하신 대로 당나라로 가는 나루터라는 뜻으로 통일신라 시대 때 중국 수도 장안에서 신라 수도 경주로 가는 그 최단 경로, 거기에 있던 핵심 항구였음을 보여줍니다. 무역뿐 아니라 사상 교류의 중심지 역할도 했고요. 근데 그보다 앞선 이름인 한진, 그러니까 한나라로 가는 나루토는요. 이게 또 한국과 중국 고대사의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들, 그 실마리를 저 멀리 한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게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이름 자체에 벌써 역사의 큰 흐름이 담겨 있네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당진이 주목받던 그 시기가 동아시아 역법이나 천문현상과 맞물려서 아주 특별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백총강 전투 시점을 주목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놀랍습니다. 백제 부흥 운동이 완전히 끝나는 그 백촌강 전투 시점 있잖아요. 음력으로 663년 11월인데 이 날짜가 양력으로는 그해 동지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동양역법에서 무려 1980년 만에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주기의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상원갑자라고 하죠. 개해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큰 주기의 시작을 어떤 천명의 변화나 새로운 시대의 대막 이런 거랑 연결짓곤 했거든요. 아, 1980년 만에요? 그게 우연일까요? 글쎄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 중국에서는 유일한 여성 황제였던 측천무후가 집권 중이었고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당시에 행성 정렬 현상도 있었다고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날짜의 우연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천문현상과 역사를 어떻게 연결지어서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당진을 중심으로 한 그 백제 문화의 운명이 어쩌면 이런 거대한 우주적 주기와 연결되어서 해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당진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풍수지리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렇죠. 당진을 포함한 내포 지역이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꼽혔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지형에서 보면 뭐랄까 어머니 품 같은 그런 아늑하고 중심적인 자리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지구 전체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와도 좀 유사해서 당진이 세계적으로도 어떤 풍수적인 중심성을 지닌다 이런 시각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시간적인 중요성과 공간적인 중요성이 이 당진이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는 셈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이용 후생, 그러니까 실용성이 강조되면서도 다른 해양 문화하고는 좀 다른 독특한 면모를 보였다고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맞아요. 이름 자체에 교류나 실용의 의미가 담겨 있긴 한데 통일신라 이후에는 정치나 문화의 중심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인 기능은 오히려 좀 약화된 면이 있고요. 여기에 또 한국 문화 특유의 정통성을 중시하는 경향, 이런 게 더해지면서 다른 개방적인 해양 문화,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나 일본 같은 곳과는 달리 약간 안으로 수렴하는 듯한 좀 차분하고 독특한 그런 해양 문화를 형성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약간 내향적인 그런 복합적인 성격이라고 할까요? 아, 실용적이면서도 내향적이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런데 이 독특한 문화 배경 설명에도 또 백천강 전투가 등장해요. 이 전투가 대체 왜 이렇게 계속 중요하게 언급되는 걸까요? 백천강 전투는 이게 단순한 전투가 아니거든요.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3년 동안이나 이어진 그 백제 부흥운동의 클라이맥스였고요. 당시 고대 동아시아의 주요 세력이었던 신라, 당나라, 그리고 백제 부흥군,
거기에 왜 일본까지 이 정예병력이 다 동원된 정말 고대 동아시아 세계대전급의 큰 충돌이었습니다. 세계대전급이요? 네.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 이 3국의 어떤 문화적, 정치적 지형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평가받죠. 근데 문제는 정작 왜 나당연합과 백제외연합이라는 당시로서는 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동맹관계가 형성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미스터리죠. 아, 그러네요. 들어보니 당진은 정말 이름 하나에 담긴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동아시아의 역사, 천문, 지리, 문화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교차로 같은 곳이군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자료는 당진이라는 지역의 이런 다층적인 배경, 특히 백촌강 전투처럼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역사적 사건의 깊은 맥락을 탐구하는 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복잡한 관계나 그 기저에 깔린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이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니 당진 이야기가 여러분께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백촌강 전투에서 왜 그런 동맹이 형성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아직 명확히 모른다면 혹시 우리는 고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은 어떤 숨겨진 전제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은 아닐지, 당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